지금부터 나오는 내용들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게 있죠. 우리 교재에도 지도가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말한 10개의 문화지역 이름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문화지역이 어느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대체적으로 여기가 이런 문화지역이구나 하는 거 확인하고 가게 지도를 통해서 문화지역들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딱 보세요. 한번 세보실래요? 10개예요, 총. 우리가 오늘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대략 보시면 이따 다시 나올 거니까 지금 막 여러분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어. 우리나라하고 중국, 일본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 우리나라, 중국, 일본이 포함되어 있는 저기가 바로 동아시아 문화지역이고요. 동아시아 문화지역에서 남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바로 더운 나라들, 뭐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있는 동남아시아 문화지역이 보입니다. 자, 동남아시아 문화지역에서 조금 서쪽으로 가보니까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 인도 보이죠. 거기 인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을 인도 문화지역이라고 하고요. 자, 인도 문화지역에서 다시 서쪽으로 가볼게요. 아프리카 북부 지역과 서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묶인 곳을 여기 되게 건조 기후가 나타나 건조 문화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프리카 북부가 건조 문화지역이라면 북부를 뺀 나머지 아프리카 대륙, 여기는 대륙의 이름을 따서 그대로 아프리카 문화지역이라고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위로 쭉 올라가 볼게요. 유럽 지역, 누구나 한 번쯤 여행 가보고 싶어하는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등등이 모여있는 여기를 유럽 문화지역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제 조금 멀리 가서 다른 대륙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메리카 대륙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메리카 대륙은 보시다시피 북쪽의 대륙 하나, 남쪽의 대륙 하나가 연결되어 있는 구조인데 북쪽에 미국하고 캐나다가 있는 지역을 앵글로 아메리카 문화지역, 그리고 그 아래쪽에 나머지 모든 지역을 라틴 아메리카 문화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지금까지 거의 북반구 쪽에 있는 나라들만 얘기했는데 밑으로 쭉 내려갔더니 남반구에 굉장히 커 보이는 덩어리 대륙 하나 있죠. 저기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가 있는 곳인데 오스트레일리아를 중심으로 옆에 뉴질랜드까지 저기를 오세아니아 문화지역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죠. 엄청 추운 문화가 나타나는 지역, 지도에서 가장 위쪽을 보시면 여기가 바로 북극 문화지역입니다. 자, 선생님이 말한 거 총 10개 맞죠? 요거 하나하나 공부할 건데요. 10개나 되는 걸 다 공부해야 돼? 어렵지 않아. 각 문화지역의 핵심 내용들이 있거든. 위치랑 같이 그 내용 지금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공부했던 동아시아 문화지역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이 동아시아 문화지역은 좀 전에도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었지만 어디가 포함된 지역이냐? 야, 아무래도 얘들아, 우리나라가 포함된 문화지역이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제일 중요하지 않겠니? 자, 우리나라와 중국과 바다 건너 일본, 요 세 나라를 중심적으로 포함한 지역을 우리는 아시아의 제일 동쪽이다 그래서 동아시아 문화지역이라 그래요. 그럼 도대체 선생님, 우리나라, 중국, 일본은 말도 다 언어도 다르고 한데 왜 같은 문화지역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느냐? 왜냐하면 언어는 물론 다르죠. 그런데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이 세 나라는 비슷한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언어 빼고. 뭐 어떤 비슷한 요소들이 있느냐? 일단 첫 번째, 두 개의 종교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첫 번째는 유교입니다. 유교라고 하는 건 중국에서 시작된 건데 여러분 공자맹자라고 들어봤지? 공자맹자가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만들어낸 사상이 유교야. 이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어른들에게 예의를 지키고 예의를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깍듯하게 해야 되고 부모님에게는 효를 다해야 되고 옛날에 왕이 나라를 다스렸던 시절에는 왕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고 사실 이러한 관념이나 사상이 다 유교에서부터 나온 거거든요.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게 공통점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불교를 많이 믿죠. 물론 불교 아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사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불교라는 종교는 사실 동아시아 문화지역에서 만들어진 종교는 아니야.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가 만들었잖아. 석가모니는 인도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인도에서 자리를 못 잡고 이게 아시아로 넘어와서 우리나라, 중국, 일본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죠. 자, 이게 두 번째 공통점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한자의 영향력을 받았다. 그리고 지금까지 쓰고 있다라는 거. 물론 우리는 세종대왕이 만들어주신 훌륭한 한글을 쓰고 있지만 한글만 쓰는 거 아니잖아.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는 한자어도 굉장히 많고 우리 학교에서 교과서 한자 수업 시간에 한자 배우잖아요.
한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 그리고 자, 밥 먹을 때 뭐 쓴다? 젓가락 쓴다. 젓가락의 모양이나 재료는 이 세 나라가 좀 다르긴 한데, 그래서 뭐 중국 젓가락은 더 길고 우리나라 젓가락 짧고 그다음 끝이 뾰족하냐 아니냐 이런 게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젓가락 다 쓰잖아요.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벼농사를 지어서 쌀밥을 주식으로 먹고 살고 있고 과거에도 그랬다. 이게 공통된 요소예요. 자,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동아시아 문화지역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제 동아시아 문화지역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서 좀 더 따뜻한 지역에 있는 동남아시아 문화지역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동남아시아라는 지역 안에 포함된 나라 정말 많아. 한번 꼽아볼까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그리고 필리핀까지.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이 지역을 우리는 동남아시아 문화지역이라 그래. 근데 이 동남아시아 문화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표적인 특징이 있냐면 다시 한번 지도를 볼게요. 위치가 봐봐. 동남아시아 문화지역에서 조금만 서쪽으로 가면은 굉장히 큰 나라 인도가 있고요. 동남아시아 문화지역에서 위로 조금만 가면은 중국이 있고요. 이런 큰 대륙들하고도 붙어 있지만 바다로 진출하기도 굉장히 좋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온갖 나라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무역하고 교역하고 교류하고 그러다 보니까 동남아시아 문화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독 굉장히 다양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살고 굉장히 다양한 언어를 사용한다. 이게 동남아시아 문화지역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야. 그리고 방금 말했다시피 서쪽으로 조금만 가면 인도라는 거대한 나라. 위로 조금만 가면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 이 두 나라의 사이에 있다 보니까 옛날부터 여러 가지 면에서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중국의 영향도 많이 받고 그리고 인도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았다. 이게 동남아시아 문화지역의 특징이죠. 자, 이제 그러면 서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동남아시아 문화지역이 인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친 김에 인도 이야기 해볼게요. 자, 세 번째로 공부할 문화지역이 바로 인도 문화지역입니다. 인도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아. 땅도 굉장히 크죠. 인도 문화지역에는 인도만 포함되느냐? 그건 아니고 인도 바로 위쪽으로 가면요. 북동쪽에 방글라데시 있고요. 북쪽에 네팔 있고요. 그리고 좀 낯선 이름이겠지만 부탄이라는 나라도 있고요. 요런 나라들하고 인도를 묶어서 인도 문화지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얘네들도 동남아시아 못지않게 굉장히 다양한 종교와 언어가 분포한다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 뭐 파키스탄 같은 나라는 이슬람교를 믿고요. 네팔이라든지 인도 같은 경우는 뭐 힌두교를 믿고요. 이런 종교들의 차이도 있고 언어는 진짜 대박이야. 인도가 땅이 크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얘네들은 어떠냐면요. 지역마다 다른 언어를 써요. 우리나라 기준에선 잘 이해가 안 되지. 우리나라는 사투리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상도 사투리를 서울 사람이 못 알아듣고 이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전부 다 같은 언어인데 인도는 50개가 넘는 언어를 사용해요. 하나의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나도 인도 국민, 쟤도 인도 국민, 쟤도 인도 국민인데 사는 지역이 다르면은 셋이 만났을 때 다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말이 안 통해. 외국인 만난 것처럼. 실제로 이렇게 종교와 언어가 다양하다. 그 다음에 요 인도 문화 지역에서 정말 중요한 게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4대 종교 하면은 불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힌두교를 얘기하거든. 그 중에 무려 2개, 불교와 힌두교라는 2개의 종교가 발상지. 발상지는 무슨 뜻이냐? 어려운 말이 아니라 어떤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이 처음으로 일어난 곳. 그걸 발상지라고 얘기해요. 쉽게 말해서 불교하고 힌두교가 인도에서 시작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불교도 만들어졌고 힌두교도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선생님이 얘기할 건 조금 안타까운 내용인데 뭐냐면 카스트 제도라고 들어봤을 거야. 이 카스트 제도가 법적으로는 없어졌는데 여전히 인도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나중에 여러분들 역사 배우실 때 배울 건데요. 인도 안에서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신분 제도야. 그래서 가장 위에는 브라만,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 그 다음 바이샤, 그 다음 수드라. 사람을 급을 나눠버리는 거죠. 그래서 브라만이 할 수 있는 일, 크샤트리아가 할 수 있는 일 다 나눠놓고요. 서로 계급이 다른 사람들끼리는 만나지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요. 낮은 계층에 있는 수드라 같은 사람들은 노예보다 못한 삶을 살기도 했었죠. 근데 이 제도가 사실 법적으로는 언제 없어졌냐면 1947년에 완전히 폐지됐어. 근데 생각을 해봐봐.
수천 년 동안 인도 사회에 영향을 미치던 제도가 법적으로 이제 그만하자 없앤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자 그럼 카스트 제도 있자. 제일 낮은 계층에 있던 수드라랑 제일 위에 있던 브라만이랑 손에 손 잡고 하면서 친하게 친구로 지낼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안 되겠죠. 이게 지금까지도 인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요. 선생님이 본 모 다큐멘터리에 의하면 가장 고귀한 계층 브라만 집안의 딸과 가장 낮은 계층 수드라 집안의 남자가 사회에서 만나가지고 둘이 사랑하게 돼서 결혼을 하려고 했더니 이 브라만 집안의 딸의 부모님들이 딸을 너 차라리 죽어라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그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둘이서 막 밤에 몰래 도망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빈민가에 가서 살고 이런 게 진짜 나왔거든요. 이게 지금 21세기에 일어나고 있어요. 발전의 걸림돌이 되죠. 자, 이게 인도 문화 지역의 특징입니다. 자, 이번에는 옆으로 조금 가보겠습니다. 북부 아프리카 지역과 서남아시아 그리고 일부 중앙아시아 지역에 걸쳐져 있는 바로 건조 문화 지역인데요. 여긴 말 그대로 비가 안 오는 건조기후 배웠잖아요. 다 건조기후가 나타나. 그래서 여기를 묶어서 건조 문화 지역이다 라고 부르는데 독특한 점이 이 건조 문화 지역에 있는 나라의 거의 90% 이상이 무슨 종교를 믿느냐? 알라 신을 섬기는 이슬람교를 믿어요. 이 이슬람교가 실제로 건조 문화 지역에서 만들어졌어요. 서남아시아 아라비아 반도에서 만들어졌고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그 다음 내용은 너무 쉬워. 이 건조 문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해서 먹고 살아? 풀이 조금 자라는 지역에서는 동물을 끌고 돌아다니면서 동물을 기르는 유목 생활을 해서 먹고 살고 비가 더 안 오는 사막 지역 같은 데서는 샘물 있다 그랬잖아요. 그 샘물의 이름을 오아시스라고 했고 오아시스 주변에서 뭐 대추, 야자나 밀 재배하면서 사는 오아시스 농업을 통해서 또 먹고 사는데 최근에는 사실 많이 달라졌죠. 이 건조 문화 지역이 워낙 석유가 많이 나다 보니까 엄청나게 석유 팔아서 돈을 많이 벌어서 엄청나게 하루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 또 건조 문화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10개의 문화 지역 중에서 4개의 문화 지역 같이 살펴봤고요. 이제 계속 이어서 5번째 아프리카 문화 지역 살펴보실 시간이에요. 자, 칠판 한번 정리하고 5번 아프리카 문화 지역 내용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